보자. 그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에서 구성분에 관련된 거 2개 체크할게. 인지질과 단백질 나오는데, 자, 원래 앞단원에서 이 내용을 배워. 세포막의 기능을 배우거든. 세포막의 기능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어? 세포막의 기능은 이거이다 하고 그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뒤져봐. 머릿속 그 뇌세포 사이사이를 뒤져봐. 뭐 배운 거 있나? 혹시 그 말 기억하나 모르겠다.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한다라는 표현. 선택적 출입. 그 기능을 하는 게 세포막이거든. 선택적 출입. 이 물질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출입시킨다는 거야. 세포 기준으로 봤을 때 선택적으로. 뭐 선택의 기준은 하나지. 세포한테 필요하면 들여보내는 거고 안 필요하면 들여보내지 않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 선택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비유를 해볼게. 우리 인간도 선택적으로 출입하는 장소가 있어. 아직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겠지만 20살 돼서 클럽에 가면 선택적 출입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부시시하게 해갖고 클럽 가면 받아줄 거 같냐? 바로 입구 컷이야. 안 그래? 좀 꾸미고 가야지. 그치? 자, 그 선택적 출입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안에 클럽이 있는데 그냥 오픈되어 있는 장소면 선택적 출입이 되겠니? 어떻게 하고? 이거 완전 오픈되어 있어. 운동장만에 쫙 오픈되어 있는데 어깨들 둘이서 여기 서 있어. 그럼 나 그냥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선택적 출입이 안 돼. 선택적 출입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갇혀 있어야 돼. 갇혀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지 선택적 출입이 가능한 거 아니? 여기 이제 어깨들이 둘이 서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벽이 있어야 내가 들어갈 구멍이 여기밖에 없어야지 선택적 출입이 된다고. 안 그래? 즉 벽이랑 문이 있어야지 선택적 출입을 스타트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벽의 역할을 하는 게 인지질이에요. 전화 벽. 그다음에 문의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벽을 쳐갖고 일단 계단선을 못 들어오게끔 하고 문을 통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출입을 시킨다고. 통과. 너 안 돼. 이런 거. 나는 입구 컷이지 뭐. 내가 지금 이날 쳐먹고 클럽에 기웃기웃거리면 바로 입구 컷이겠지. 웃어? 뻔히 보이냐? 근데 진짜 너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 이 나이 먹도록 클럽 한 번도 못 가봤어. 특히 대학생 때 못 가봤어. 왜? 공부하면서. 저 골때리긴 한데 진짜야. 근데 프로가 아니고 진짜로 공부한다. 지금 입구컷이 두려워서. 농담이고요. 자, 그럼 인지질이 벽을 쌓는 원리를 좀 알려줄게. 인지질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 앞에 인산이 있어. 인산. 동그랗게 처리할게. 인산이 있고 그 밑으로 드드드드 해가지고 꼬리가 달려있거든. 그 인지질이라고 지방산이라고 하는 꼬리가 달려있어. 이게 화학적으로 좀 특별한 성질이 있다고. 인산 같은 경우는 친수성, 물이랑 친해. 지방산 같은 경우는 소수성이라고 표현해. 물이랑 안 친하면 한자로 소라고 표현하거든. 뭔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소원해졌다 이런 표현 쓰지 않니? 그런 표현 쓴다. 친하다, 소원하다 반대되는 게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액체의 성질을 크게 둘로 나눠.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갖고 있냐 기름의 성질을 갖고 있냐 둘은 안 섞이잖아. 그 얘기거든. 소수성이라고 하는 건 물을 싫어한다. 다른 말로 기름을 좋아한다라고 해석해도 돼. 그 옆에다 적으면 친유성이라고 적어요. 친유성. 친유성이라는 표현 실제로 써. 친유성이라는 표현 실제로 쓰는데 얘를 뭐 소유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얘는 봤는데 이건 못 봤어. 근데 이건 알아놔. 물이랑 친하다, 이건 기름이랑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소량을 집어넣을 때랑 소량을 물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랑 vs 다량을 물에 집어넣는 경우가 달라. 다량을 물에 집어넣는 경우 이 결과치가 달라요. 소량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조를 넣어볼까? 이 동그란 인산 부분이 밖을 향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지방산들이 배열돼. 그게 귀찮은 거죠.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지방산은 지방산끼리 모이고 인지질이 이 바깥쪽 물을 향해서 배열이 돼. 그러니까 물을 향해서 인산이 배치가 돼 있고 그 안에 물이랑 안 친한 애들끼리 지들끼리 모여 있는 상태가. 이런 모습을
뛰는 게 소량인데 소량을 가지고 너네한테 문제 낼 일은 없어요. 소량을 가지고 문제 낼 일은 없고 다량을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량을 넣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자, 이 구조를 확대해서 봐봐. 이렇게 인산 그 다음에 지방산, 인산 지방산 해가지고 지방산들끼리 모여있지 지금 기름 성분끼리. 기름 성분끼리 모여있고 물이랑 친한 부분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그럼 요게 쭉 연결이 되면은 안쪽 물이랑 바깥쪽 물을 기름으로 경계짓는 느낌인 거야. 무슨 소리 알겠어? 안쪽, 세포 안쪽에 있는 물이랑 바깥쪽에 있는 물이랑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벽을 쌓는데 그 벽을 무슨 벽으로 쌓는 거야? 기름 벽으로 쌓는 거야. 기름으로. 물과 물을 기름으로 나누는 형태. 그게 세포막이라고. 이때 이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을게. 그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한다. 다량을 물에다 넣게 되면 소량은 이런 모습이고 다량을 넣게 되면 이런 모습이다. 옛날에는 이거 중간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시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아예 언급도 안 할게. 언급 안 하면 서운한 거야? 해줘? 그 옛날 이름은 미셸. 근데 요즘 이름은 마이셸로 바꿨더라고 또. 미토콘드리아를 마이토콘드리아로 바꾼 것처럼. 또는 리보솜을 라이보솜으로 바꾼 것처럼. 저 미셸을 마이셸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인지질 이중층 이 구조는 알아야 돼. 요걸로 벽을 쌓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안쪽에 있는 물과 바깥쪽에 있는 물을 기름층으로 나누는 거야. 기름층으로 왔다 갔다 못하게끔. 그 구조가 인지질 이중층이다. 그 다음 이렇게 벽을 쌓았으면 단백질로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단백질이 그림 대충 한번 그려볼까? 자, 인지질 이중층. 자, 이중이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2개 할게. 인지질 이중층. 그러면 안 들어. 짜잔.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을 안쪽 물과 바깥쪽 층 물을 이제 나눠놓은 거야. 여기에 물질이 출입하려면은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 형태가 정해져 있어. 동그란 단백질로 된 통로도 있고 삼각형으로 된 통로도 있고 또는 사각형으로 된 통로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단백질 통로 구조에 맞춰갖고 입체 구조가 맞아떨어지는 물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삼각형 물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는 동그라미 모양의 물질만 왔다 갔다. 여기는 네모난 물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단백질 모양에 의해서 별 모양 같은 경우는 입구 컷 당하는 거야. 알겠지? 요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 거야. 인지질로 막을 싼 다음에 벽을 친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문을 열어놨다. 이 구조. 그럼 이제 이해 가죠 이거? 그래서 거기 밑줄 좀 볼게. 세포막 구조에서 인지질이 인지질 이중층 만든다는 거 일로 밑줄 하나 날려놓고 다음에 단백질은 여기 뒤에 체크해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해 있는 구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선택적 출입이잖아. 파묻혀 있는 거는 출입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관통하고 있어야지만 출입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림 봐봐. 이게 파묻힌 거야. 이게 관통하는 거야. 근데 관통하는 것도 잘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관통하는 단백질이 있고 가운데가 차있는 관통 구조가 있지. 둘이 기능이 달라. 또 파묻힌 단백질 보면 파묻혀 있는 놈 중에서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붙어 있는 거 있지.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이런 파묻힌 단백질이 있고 탄수화물이 안 붙어 있는 파묻힌 단백질이 있어. 이 네 가지가 기능이 다 달라.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선택적 출입은 이건데 나머지 애들도 문제로 물어볼 수는 있어. 그래서 설명을 해줄 건데 오른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걸 안 한다. 내가 이미 설명했어. 그 인산이랑 지방산 부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할게. 막단백질이 기능이 뭐가 있냐 거기다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가 물질 이동, 이게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야. 두 번째가 세포 인식, 세포 인식 기능을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신호 전달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가 효소 기능을 할 수 있어. 이 네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막단백질의 특징인데 여기다 이제 적어보자고. 얘가 이제 물질 이동을 담당하는 애인 거야. 관통해야 되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돼. 두 번째, 얘가 그 신호 전달. 여기 신호 전달이라고 써있냐? 신호 전달 맞지?
얘가 신호 전달하는 기능이야. 예를 들면 그 생장 호르몬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 있지? 생장 호르몬. 그게 여기에 딱 붙으면 세포한테 무슨 신호가 되는 거야? 생장 호르몬이니까 분열의 신호가 되는 거야. 그 분열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생장 호르몬이 이렇게 붙으면 얘 구조가 바뀌어. 이게 어떤 물질이 결합하면 이 구조가 비틀리면서 바뀐다고. 이 비틀리면서 바뀐 구조에 의해서 안쪽에 신호가 전달이 돼. 구체적인 과정은 대학 가야 배워. 정확한 원리 같은 경우는. 여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결합하는 것 때문에 안쪽에 구조가 바뀌어. 그 구조가 바뀐 것 때문에 뭐 A를 B로 바꾸면서 세포 분열이 시작될 수 있다고. 뭐 그런 기능 하는 게 신호 전달이야. 다음에 지금 안 하는 게 세포 인식이 필요할 때 이거야. 이거를 옆에다 적어라. 이게 탄수화물이거든. 탄수화물이 붙어있는 단백질이 세포 인식에 관여해요. 이게 세포 인식에 관여하는데 세포 인식이라는 게 결국 내 거냐 아니냐를 구별한다고. 내 세포냐 내 세포가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거든. 대표적인 게 적혈구인데 내적혈구냐 내적혈구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혈액형이지. ABO식 혈액형이 그거야. ABO식 혈액형 특징이 뭐냐면 적혈구 기반으로 이 탄수화물이 달라. 이 마지막 자리에 A라는 탄수화물이 있으면 A형이고 B라는 탄수화물이 있으면 B형이고 탄수화물이 없으면 O형이고 A도 있고 B도 있으면 AB형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를 구별한다고.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거더라. 탄수화물 가지고 세포 인식에 활용한다. 다음 얘는 탄수화물이 안 붙어있지? 탄수화물이 안 붙어있는 애들은 보통 효소로 작용해요. 효소가 뭔지는 전 시간에 배웠다. 물질대사 배웠지? 응. 그래서 뭐 큰 물질이 여기 가갖고 뭐 작은 물질로 뽀개지던가 작은 물질이 가갖고 큰 물질로 합쳐지던가 아니면 저렇게 돌던가. 내용 졸고 있어?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세포 막파트에서 중요한 건 요거라고. 요거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더라.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건 알아놓으라고 책에 나와있잖아. 나와있으니까 알아놔. 됐고요. 자, 이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얘기를 해줄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 없어져. 자, 세포막이 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종류랑 크기에 따라서 통과 정도를 나눈대. 이 종류라고 하는 게 두 종류로 나눈대. 하나는 친수성이냐, 그러니까 물이랑 친한 거, 물에 잘 녹는 물질, 친수성 물질이냐, 아니면 소수성 물질이냐. 기름 성분, 기름 성분이냐, 아니면은 물이랑 친하냐, 기름에 친하냐로 둘로 나눌 수 있고, 크기가 작다 크다지. 크기가 작은 물질, 크기가 큰 물질, 이렇게 해갖고 그 통과 정도가 결정되는데. 밑에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있대. 그 벽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있대. 이 벽을 직접 통과하는 물질이 뭐냐? 조건이 두 개가 있어. 1번 크기가 작으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크기가 작은 기체, 산소랑 이산화탄소 보이지? 얘는 크기가 작아서 통과할 수 있는 거야. 크기가 작은 물질, 이거는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두 번째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수성 물질이야. 이게 소수성 또는 가로치고 친유성, 물이랑 그 기름이랑 친하네. 지방산 말고 기름이랑 친한 애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산이라서 저기 적혀 있는 건데, 저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 크기가 크지만, 얘는 크기가 크지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고. 왜? 기름 성분이라서. 이런 거에 대표적인 예로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끊을 때 그 쓰는 장치? 도구? 니코틴 패치라고 있어. 파스 형식으로 있는데 흡연을 통해서 니코틴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파스를 통해서 흡수된단 말이야. 파스를 피부에다 붙여. 그럼 니코틴이 흡수가 되면서 흡연의 욕구가 줄어드는 원리를 사용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해봐.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니까? 그럼 피부를 뚫고 들어오려면 조건이 뭐여야 돼? 이거야 지금 이거. 지용성, 그 소수성이라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니까 니코틴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는 거야.
수용성이 아니고. 됐어요? 난 해봤지. 난 그걸로 담배를 끊어봤지. 무려 102일 동안 붙이면서 끊었어. 근데 112일째 폈어요. 100일 넘게 붙이면서 간신히 끊은 거를 112일째 되는 날 이제 행군하다가 펴갖고. 근데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 그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결국 지금은 끊을 수 있었던 거거든. 그때 그 행군을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자기 합리화가 기억이 나. 뚜렷하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나를 꼬시더라고. 담배를 피자라고 하는 그 꼬드김이 생기더라고. 나도 모르게. 결국 이제 넘어갔을 걸 폈겠지. 그걸 한번 경험하니까 두 번째 이제 금연을 시도할 때는 성공하게 되더라고. 아 진짜 이거 나 유튜브에서 찍어도 되는데. 정말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이 금연 방법에 대한 정말 나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이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전달하고 죽어야 돼. 나는 그 전자담배가 금연에 굉장히 도움된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 전자담배도 담배랑 이러고 있잖아. 전담이 담배 끊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부모님들 중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시는 분 있으면 전담으로 갈아타는 거를 먼저 추천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담배 있잖아요. 연초 불 붙여서 피는 담배 같은 경우는 니코틴 플러스 타르가 있어. 타르. 그 둘의 칵테일로 마시는 거거든. 그럼 니코틴에 대한 중독성도 있고 타르 드시는 중독성이 있어. 그 두 개가 짬뽕이 되니까 그 중독성이 더 심한 거라고. 근데 전남 같은 경우는 타르는 없고 니코틴만 있잖아. 그래서 중독성을 좀 뺄 수 있어. 그래서 그 혼합된 그 불 붙여서 피는 담배보다 전담 끊기가 더 쉬워.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얘기할 수 있어. 칵테일로 된 담배는 진짜 나도 모르게 찾아가지고 피고 싶다 이러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전담은 안 그러더라고. 이게 있어. 그래서 만약에 금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전담을 거쳐서 끊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건 유경험한 줄 알았어. 난 정말 다양하게 실패해봤기 때문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진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찍어 올릴게. 만약에 주변에 흡연자가 있으면 됐어. 다음 그 인지도 이중증을 잘 투과하지 못하는 애들이 뭐가 있냐. 거기 보면 나트륨 칼륨 다 불렀어? 뭐야.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크기는 작아. 확실히 작거든. 산소, 이산화탄소보다 작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수성 성질이 너무 세. 물이랑 친한 게 너무 세니까 너 봐봐. 인지질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물층과 물층을 이제 지나갈 때 기름이 녹으면서 지나가야 될 거냐? 이 물이 얘를 놔주질 않아. 물이 놔주질 않는다니까. 나트륨 칼륨을 놔줘야지 이제 기름층을 뭐 뚫고서 지나가는 거 말까 하냐. 근데 이 친수성 성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름층에 다이빙도 하지도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야. 힘을 가지마 이러면서. 알겠냐? 그게 나트륨 칼륨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기가 작더라도 이온은 통과 못한다는 거 알아. 친수성 성질이 너무 세서 물이 놔주질 않아요. 다음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거 적어놓자. 크기가 큰 소수성 물질은 통과 가능. 근데 얘는 뭐냐면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이야. 큰 친수성 물질. 크기가 큰 친수성. 얘는 무조건 단백질 도움을 받아야 돼. 이 형태와 구조에 맞아떨어지는 포도당 구조에 맞아떨어지는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요거 말고 하나 더 적어놓읍시다. 거기 포도당 말고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아미노산이 있어. 아미노산도 이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해야 돼. 아미노산. 자, 근데 조심할 거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단백질은 얘기가 달라. 아미노산이 아니야.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 수천 개가 연결된 거거든. 그럼 크기가 그냥 큰 수준이 아니고 큰 거야. 그래서 크기가 아까 같은 경우 여기 크기가 조금 큰 친수성, 크기가 좀 큰 소수성 이렇게 나잖아. 얘는 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라니까.
지금 뭐 케이크 한 조각을 먹냐 아니면 뭐 삼겹살 목살을 한 주먹을 먹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달 갖고 온 거야. 달을 갖고 와서 드셔보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크기가 큰 수준을 넘어선다고 이건.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백질로 옮기는 게 아니고 소낭이라고 해서 막으로 싸. 이렇게 이 단백질이야 단백질. 이렇게 큰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단백질이야. 이거를 소낭으로 싼 다음에 이게 세포막이면 이 소낭을 이렇게 해서 결합시켜 만나게 해. 그럼 만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톡 하고 터지거든. 톡 하고 터지면서 요 녀석이 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정말 애니메이션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소낭을 이용해야 돼 단백질은. 알겠지?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크기가 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얘는 소낭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놔. 단백질 이걸 옮길 수 있는 통로 단백질이 없다고. 요 정도 규모가 되면은 소낭을 이용해서 이렇게 융합시키면서 들어가야 돼. 됐다. 그럼 이제 충분히 얘기 드렸고요. 다음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확산. 뒤로 넘기면 삼투라고 나올 거야. 확산과 삼투에 대한 차이를 아시면 되는데 중2 개념이 필요하다. 아마 중2 개념이 다 까먹을 것 같은데. 적어볼게. 수용액이라는 개념을 한번 배울 거야. 수용액. 용액이지 용액. 수용액은 두 개로 구성이 돼. 녹이는 배경되는 물질을 용매,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는데 수용액이니까 용매가 물로 사용되는 거지. 용질이라고 하는 건 녹은 물질인 거야. 설탕물이면 설탕, 소금물이면 소금. 그렇지? 용질은 기타 등등 녹은 거야. 저거 설탕이면 설탕이고, 설탕 또 소금, 기타 등등 친구들 이게 이제 용질인 거야. 자 여기서 잘 정리해놔라.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이야. 용매가 이동할 수도 있어.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하는 거야. 이때 방향성이 달라.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하거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면 삼투라고 하는 현상은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 이게 차이점이야. 그 확산과 삼투의 차이점. 용매가 이동하냐 용질이 이동하냐. 다음에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냐의 차이다. 자, 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자연의 법칙이 하나 있어. 자연은 뭘 좋아하냐면 균형을 좋아해. 자연은 치우치는 걸 싫어해. 자연은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을 선호한다. 이 인간계가 약간 그 자연을 거스르는 존재들이야. 잘 보면, 그렇지? 안 그래? 이렇게 균형이랑 이렇게 나눠 갖는 걸 좋아하는데 인간은 그 지만 갖는 걸 좋아하지, 그렇지? 왜? 이 사람의 본능이 진짜 무서운 게 내 딸이 이제 2살 반이라고 했잖아. 이제 지 거 내 거가 있어. 딱 보면은 핸드폰 있잖아. 아빠 거 있어. 이제 개념이 생겼어. 대신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그 내 거를 건들면 그때부터는 안 돼. 내 거에 대한 게 되게 커. 있더라고. 자기 거를 갖고자 하는 그게 애기들도 있다니까. 근데 이제 골 때린 게 내 핸드폰 이거 분명 아빠 이건 아빠 거, 이거 내 거 이래. 그러더니 내 거 이러고 가지고 안 준다니까. 갑자기 분명 내 거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말을 싹 바꾸더니 내 거 이러더니 안 줘. 숨어. 숨는데 그 어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숨어. 조그만 데 있잖아. 저런 틈에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날 쳐다보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귀엽다. 귀여워. 근데 뭐 집 거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거겠냐. 걔는 화폐 개념도 없어. 10,000원 줄까 풍선 줄까 그럼 풍선 이랬나? 돈의 개념도 없어. 얼마나 귀여운데. 됐다. 가끔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만나면 할아버지가 용돈 주잖아. 배고프는 거지. 우리 아이 꽃 갖고 싶어, 털 갖고 싶어, 꽃 이러고 꽃 주는데 또
너네도 다 그런 시기를 거쳤을 거야. 아닌가? 나만 좀 못된 아빠인가? 아빠가 잘 갖고 있을게. 크면 줄게. 자, 그래서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데 균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물이 두 개가 있어. 물을 놓고서 칸막이로 가서 여기에 설탕을 잔뜩 놔. 그 다음에 칸막이를 치우면 이 설탕이 일로 이동한다고. 설탕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연한 곳으로 설탕이 직접 이동한다고. 이게 확산이야. 알겠지? 삼투는 뭐냐면 물을 놓고 이 가운데를 반투과성막, 세포막이 될 수도 있고 대표적인 반투과성막이 셀로판지거든. 셀로판지 가지고 놓으면은 설탕은 이동할 수가 없어. 근데 물은 이동해. 그럼 여기에 설탕을 많이 넣고 여기에 설탕을 조금 넣잖아? 그럼 균형이 안 맞지. 농도 균형이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물을 빨아들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을 빨아들이면서 물 높이가 바뀌어. 얘는 물 높이가 높아지고 여기 낮아져.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농도를 맞춰. 같은 농도가 되게. 뭔 소리 알아?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용질이 이동할 수 있으면 용질이 이동하는데 용질이 이동할 수 없으면 대신 물이라도 이동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도를 맞추게끔. 알겠어? 그래서 확산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확산이 안 되면 삼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균형을 맞추게끔 돼 있어. 이 자연의 법칙이야. 그럼 여기 봅시다. 확산부터. 자, 확산의 정의 거기다가 체크해볼래요? 확산이란 무엇이냐? 그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 체크하고. 다음, 뭐가? 물질이. 여기다 적어놔. 용질. 녹아있는 물질. 용질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거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고. 확산도 그렇고 삼투도 그렇고 에너지는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고2 때 처음으로 등장할 거야. 내년에. 지금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잖아. 그 농도차를 거스르는 게 있어. 여기에 이제 설탕이 많아. 여기 설탕이 얼마 없어. 근데 이 얼마 없는 것까지 끄집어서 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에너지가 필요해. 자연을 거슬러야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거꾸로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니 물도 그렇잖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걸 거스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런 것처럼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설탕이 이동하는 게 맞지만 거꾸로 저농도에 있는 걸 싹 다 끄집어갖고 이쪽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자연을 거슬러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안 배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동하는 거 안 배운다고. 알겠지? 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확산도 그렇고 뒤에 있는 삼투도 그렇고. 확산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어. 단백질 도움 없이 이동하는 거. 촉진 확산은 단백질 도움이 필요한 거. 얘는 단백질 도움 필요 없는 거, 얘는 단백질 도움 필요한 거. 그럼 얘가 딱 보일걸? 얘는 첫 번째 작은 물질,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두 번째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물질. 이런 거는 인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잖아. 단백질이 필요가 없다고. 얘는 인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게 있어야 되고 첫 번째가 수용성 물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수용성 물질. 두 번째는 크기가 작더라도 이온 같은 경우는 전원을 띄고 있어서 친수성이 세다고 했잖아. 이런 거는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하다. 얘네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요. 이게 뭐야? 안과 밖의 농도차잖아. 세포막을 관계로 고농도 저농도인데 이게 고농도 저농도가 되면은 훨씬 잘 들어온다고. 여기서는 찔끔 들어오고. 아니 이게 농도차잖아. 농도차인데 세포막을 관계로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면 이렇게 들어온다? 그 농도차가 크면 고농도에 여기 저농도면 이게 확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걸 표시한 거야. 농도차가 클수록 잘 들어온다. 속도가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근데 잘 보면 단순 확산은 단백질이 필요 없지. 단백질이 필요 없으니까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계속 빨라져. 근데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단백질의 개수가 한정돼 있지. 단백질의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네? 이 말뜻은 뭐야? 이 시점부터 모든 단백질이 사용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막단백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도차가 높아봤자 단백질 개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거기다 체크해보면 여기 시점 기준으로
여기 시점 기준으로 수송 단백질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수송 단백질이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도차가 더 크더라도 변화가 없더라라는 거고. 잘 잤어? 잘 잤어. 잤으면 이제 벌을 받아야지. 졸지 마. 거의 다 했어. 아니네. 아직 많이 남았다 야. 아직 많이 남았다. 다음 3투 할게요. 3투. 3투는 반투각성막 또는 셀로판지 같은 거. 반투각성막을 경계로 하면 용질은 이동 못해. 초록색은 이동 못하는데 물은 이동할 수 있는 거지. 또 여기가 농도가 진하고 여기가 농도가 연하니까 물이 빨려 들어가는데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빨려 들어가게 된다. 됐고요. 여기 체크할게. 여기서 이동하는 주체는 물이야.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게 3투다. 대신 경계가 뭐야? 반투각성막, 세포막을 경계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고, 당연히 얘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에너지 사용하는 이동 안 배울 거야. 3투도 그렇고 확산도 그렇고 에너지가 필요 없다. 자, 3투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실험적으로 확인하기에 앞서서 그 용액에 이름 붙이는 게 있거든. 저장액, 등장액, 고정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의 말뜻을 알아야 돼. 저장액은 농도가 낮은 용액이라는 거고 그냥 맹물, 생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물. 등장액은 식염수, 내 몸의 농도랑 똑같은 거. 식염수. 그 눈에다가 식염수 넣어봤니? 아니야? 그냥 맹물을 넣으면은 3초 차이 때문에 이제 눈이 뻑뻑함을 느껴. 궁금한 사람 맹물 넣어봐. 그래서 눈이 뻑뻑해. 식염수 넣으면 그냥 편안해. 싸서 넣어줘? 넣어봐. 넣으면 그 맹물을 넣을 때랑 식염수 넣을 때랑 느낌이 달라. 이게 3투에서 물이 이동하는 정도가 달라 그래. 그럼 고장액은 굉장히 진한 농도의 물이야. 예를 들면 소금물. 배추 절일 때 소금물에다가 배추 확 담궈놓잖아. 그런 느낌으로 고장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부터 할까? 등장액에 집어넣으면은 싫어. 이거부터 할래. 농도가 낮은 용액으로 하면 여기는 일반 물이고 여기는 농도가 진하잖아. 그 농도잖아. 바깥쪽이 저 농도고. 그럼 3초에 의해서 물이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혈구가 빵빵하게 붙은 거야. 원래 이렇게 원반형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빵빵하게 붙은 거고요. 여기서 물이 더 들어가면 빵 하고 터진다. 그걸 뭐라고 그래? 거기다 체크해놔. 용혈. 세포가 터지는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 해. 물이 점점 들어오다가 세포가 터진다.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물이 들어오는 건 다 알아. 물이 들어와서 빵빵해지는 거니까 물 들어오는 건 다 아는데 잘 봐. 나가는 것도 있다. 나가는 놈보다 들어오는 놈이 많기 때문에 터지는 거야. 물이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 등장액 같은 경우는 모양이 유지가 돼. 모양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없다라고 해석할까봐 지금 해주는 얘기야.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거 꼭 체크해봐. 등장액에서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고.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은 되게 약간 그 밤마다 수업 스타일이 있거든. 딱 이제 앞에부터 채우는 반이 있어. 제일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우는 반이 있는데 여기는 좀 뒷자리부터 채우는 것 같다. 먼저 오는 순서대로 뒤에부터 앉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이렇게 다 비어 있지? 경무 싫어? 이거 싫어? 자, 아무튼 그래요. 이런 식염수에서 모양이 안 변하는 이유가 드나드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들어오는 만큼 나가기 때문이라고. 알겠지? 이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알아놔. 자, 오른쪽 끝에 소금물에다가 담아놓으면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 쭈글쭈글해지지? 쭈글쭈글해지는 모습이 소금물에 담갔을 때. 배추가 숨이 죽는다고 하잖아. 소금물에다가 절이면. 원래 탱탱하던 배추가 소금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응? 배추 같았어요? 자, 다음 밑에 식물세포. 식물은 특이하게 세포벽이 있어. 해볼게요. 조용! 졸려? 재밌는 얘기도 그 인간은 좌뇌 우뇌로 나눠져 있잖아. 좌뇌 우뇌는 이제 소통을 하거든.
의사소통을 해. 너네가 무의식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뇌수술 중에서 그 소통하는 통로를 자르는 수술이 있어. 그럼 좌뇌와 우뇌가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럼 칸막이를 치고서 왼쪽 TV를 틀어주고 오른쪽 TV를 틀어주면 왼쪽 뇌랑 오른쪽 뇌가 다른 걸 본다 서로. 잘하죠? 뭔 일이야 또. 아무튼 그래갖고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잖아. 칸막이를 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실험하는 게 유튜브에 보면 나와. 이것저것 실험을 해서 보여주는데 왼쪽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를 차단하고 이쪽으로 물어보면 엉뚱한 말을 막 하는 거야. 아 이거 여기서 찾아봐. 아무튼 그 뇌가 좌뇌 우뇌가 분리된 사람 찾아보면 나거든. 그거 가지고 실험한 거 보면 골 때린다. 내가 볼 때 좌뇌 우뇌 앞에 가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이지랄해서 야 진짜 될 수도 있어. 뇌가 분리된다니까. 그 서로가 이제 가위바위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가위바위보 하면서 혼자 노는 거예요. 또 이지랄하면서 죄송합니다. 참 죽겠어? 여기 그 등장인에서는 세포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드나드는 물이 없는 게 아니야. 같은 거야. 나가는 것도 들어온다. 얘는 소금이나 절이면 물이 빠져나가는데 또 졸았지. 세포 벽은 지금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막만 쭈그러들어. 그럼 잘 보면 세포 막이 벽으로부터 분리된다. 이걸 전문용어로 거기다 형용하잖아. 원형질 분리라고 그래. 원형질 분리. 식물은 세포 벽으로부터 막이 분리된다고.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해. 됐고요. 마지막 요거. 아까 동물 세포는 터졌지. 근데 얘 같은 경우 세포 벽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 팽창만 하지 터지진 않아. 그걸 여기서 이제 팽윤 상태 또는 뭐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해도 돼. 최대 팽윤 상태. 터지지 않고 부풀기만 한 거. 이거고. 예전에 주관식 문제 중에서 이거를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뭘 물어봤냐면 그림 그리는 문제였어. 어떤 그림? 액포 그림. 등장에게 아니 뭐 저장에게 집어넣었을 때 액포를 그려보세요가 시험 문제였어. 근데 액포를 똑바로 안 보면 그림 못 그리는 거야. 맞지? 나왔었다. 잘 봐. 외우는 방법이 쉬워. 원리는 그거거든.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 여기가 싱거워 되게 농축되는 거 아니야. 물이 빠져나가면 되게 짜진다고 여기가. 맞지? 그러면 액포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갖고 최대한 희석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액포가 줄어들어. 원리는 그거야. 또 얘도 마찬가지야. 물이 막 빨리 들어와. 그럼 여기 농도가 희석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물을 창고인 액포에다가 추가로 저장해 놓는 거야. 농도를 최대한 맞추려고. 그래서 결론. 세포가 부풀면 액포도 부풀고 세포가 쭈그러들면 액포도 쭈그러들어. 이렇게 외우면 돼. 근데 원리는 내가 방금 설명한 거라고. 알겠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자꾸 물이 들어오게 되면 농도가 희석될 거 아니야. 그걸 방지하고자 그 추가적인 물을 액포로 주입을 한다고. 그럼 농도가 최대한 유지가 되겠지? 그런 느낌인 거야. 세포가 커진 만큼 액포도 커지거나 또는 세포가 줄어들면 액포도 같이 줄어든다는 거. 알겠죠? 삼투의 얘, 물이 이동하는 얘야. 식물 뿌리로 물을 흡수한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 뭐예요? 배추 절이는 것도 얘기 나와 있고요. 과일청 만들 때 설탕 뿌려놓으면 수분이 쫙 빠져나가고 그 과일이 쭈글쭈글해진다. 다음 요거 여기 보면 껍데기를 제거한 달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탄산칼슘 껍질을 다 제거한 거야. 그 삶은 달걀 보면 안에 하얀색 막이 있잖아. 그 막만 남기고 그 탄산칼슘 껍질 부분 돌덩이 같은 그 부분을 싹 제거한 거거든. 어떻게 제거해? 내가 지금 뭐 달걀하고 뭔가 할 수 있어?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식초를 떠다놓고 거기에 하루 동안 넣어놔. 탄산칼슘은 산에 녹거든? 그래갖고 탄산칼슘 껍질만 녹고 안에 있는 하얀색 막만 남는데 그 막이 실은 세포막이야.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삼투 현상을 실험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지. 이 달걀 자체가. 그래서 적혈구로 실험을 하면은 좀 복잡해. 적혈구를 끄집어내려면 네 몸을 뚫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예전에 란셋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냐? 란셋 이거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긴 거 안 해줬어?
띠처럼 생긴 게 아니고 삼각형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조금만 찔러야지 이렇게 상처가 나고 피를 뽑아서 적혈구로 실험할 수 있는데 이걸 이 뿌리까지 집어넣는 새끼가 있다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정말 불안해지고 지연이 안 돼. 피가 안 멈춰. 이걸 멈춰야 되는데 피가 안 멈춘다고. 당한 사람이 나예요. 혼자 너무 무서워서 못 들겠는 거야. 내가 겁이 많거든. 너무 아파 보이잖아. 되게 뾰족해. 도놓고 칼날 마냥 진짜 뾰족해. 못하겠어 갖고 이제 조교를 불렀지. 진짜 웃음기 싹 빼고 그냥 팍 찌르더라고. 끝까지 넣어. 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까지. 졸라 아프고 피도 안 멈춰. 진짜 다른 반에 가서 짜줘도 돼. 계속 나오거든. 너 멈춰야지. 여러 명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 한 명만 그냥 조져놓으면 다 쓸 수 있어. 모든 실험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적혈구 물려면 현미경도 필요하잖아. 그럼 좀 불편하지. 근데 이거는 크기가 큼직해갖고 바로바로 볼 수 있다고. 물에 의해서 쭈그러드는 모습이나 팽창하는 모습이나 다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거를 쓰기도 한다.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이 하루 동안 고생을 해야겠지. 이걸 만들려면 10초 정도 맞으면서 하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부지런하면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이 얄짤없다. 학교 가니까 현미경도 많고 란색도 많고 재수없는 새끼 한번 뚫어줄 수도 있고 맨날 말 안 듣는 새끼 있으면 그날 불러갖고 우리 정신 불러와. 자, 여기 이제 양파 가지고 실험하는 건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양파 실험을 한 거야. 뒤로 넘겨서 이제 문제 안 풀리는 거 다 풀어보시면 돼요. 스타트.